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계 탈출 3월 16일 날 다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뭘 주장했냐면 미국 전략자산의 수시 전개를 주장했죠. 3월 16일 날. 그때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미국 전략 폭격기가 서해에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수시로 그때 이제 비행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 무슨 의미냐면 중국에게 야, 북핵 미사일이 너의 건지 다 알아. 너 불장난하지 마. 중국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킹스베이 잠수함 기지에서 핵무장 원잠, 그러니까 핵탄도미사일 발사 원잠 SSBN에 탑승을 했죠. 2월 23일 날. 우리 한국 저 방문단이. 그리고 2월 27일 날에는 부산에서 이제 SSN이죠. SSN. 네, 그 공격원잠. 그건 SSN이라 그러거든요. 공격원잠 중에 가장 작은 로스앤젤레스급인가? 그게 아마 가장 작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급. 그 다음에 그 위가 시울프 뭐 이렇게 올라가죠. 그 가장 작은, 우리가 천애기 때문에 작은 애가 와야 돼요. 얘가 방문해서 물 위로 떠올라서 이게 부산에 기항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것만 보고도 대단하다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 전에 한반도에 올 때 주로 뭐가 오냐면요. 오하이오 그 큰 거 SSGN이 와요. 거기서는 이제 오하이오가 18척인데요. 14척은 핵탄도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있고요. 보통 한 20발 정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척은 따로 빼갖고, 그게 이제 스타트 조약 때문에 그래요. 저기 미국과 소련 사이에 맺었던 핵 감축 조약 때문에 핵 전력의 숫자를 줄이는 바람에 오하이오급의 4척을 뺐어요. 그러면 4척을 그냥 놀리기가 그렇잖아. 트라이던트는 구멍이 커요. 트라이던트 발사관은. 토마호크는 이 직경이 작거든. 그래서 이 발사관 안에 이제 구획을 나누면 한 구멍 안에 토마호크가 7발을 연필 꼽듯이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154발을 채우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구멍이 오하이오급이 22개이기 때문에 7발씩 해서 154발을 꼽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SSGN이라 그래요. 가이디드 미사일에서 G를 따와가지고 이게 4척이 있는데 그게 가끔 한국에 왔었죠. 공격원잠은 이거보다 의미가 살벌합니다. SSGN은 너희 북한 까불면 토마호크로 조질 거야. 그 메시지지만 공격원잠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중국 까불면은 다 격침이야 임마. 그겁니다. 공격원잠이. 근데 공격원잠이 오는 걸 보고 제가 놀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든든한데 핵탄도미사일 발사 원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물 위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남의 나라 항구에 들어가질 않아요. 디에고 가르시아 항구, 자기들 군사기지에 들어간 것도 대서특필해서 나왔었어요. 그냥 물 밑에서만 다니지. 저게 미국의 마지막 수단이거든. 근데 그래서 쟤들은 어떤 식으로 이 근처에 있다는 걸 어떻게 미국에 쓱 흘리냐면 사진을 띡 찍어요. 그냥 물 위에 뜬 거를. 항구에 들어간 거 말고. 근데 포트콜, 항구 방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한테 보낸 시그널이 야, 우리가 한국의 항구를 방문할 정도야. 그러면 평소에 항구 방문 안 하고 어디 있는지 네가 잘 계산해봐라 임마. 그 소리가 돼요. 저게. 살벌한 거죠. 예.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가는 게 최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워싱턴 선언에서 못이 박힌 겁니다. 든든합니다. 윤 대통령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가 핵이 없어서 침공당했습니다. 1994년에 왜 핵을 포기했을까요? 이거 헛소리입니다. 우크라가 침공당한 원인은요, 비핵화가 아니에요. 자주국방과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우크라 같이 풍부한 나라가 그냥 아주 친러 정치인들이 계속 대통령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경제는 올리가르히들이 다 찢어서 헤쳐먹었고, 그래서 힘을 빌드업을 못했잖아요. 해롱거리고. 아니, 북한과의 수교를 전쟁 난 다음에 끊었다니까요. 전쟁 난 다음에야 북한과의 수교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 봄에야. 그러니까 정신머리 없이 살았던 거야. 그동안 1991년부터 2022년까지 31년 동안 정신머리 없이 산대요, 저기가. 그러니까 바보같이 당하지.
만약에 핵무기 포기했는데 저기 포기해서 침공당했어야 된다 그러면 아니 벨라루스 침공 안 당했잖아. 카자흐스탄 침공 안 당했잖아. 거기는 핵무기를 포기했고 자주국방도 개혁도 안 했지만 우크라이나랑 달리 탈러시아 유럽화를 추진을 안 했거든.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혁명 2014년 그때부터 탈러시아 유럽화를 본격 추진하니까 그 해에 1차 침공 당했고 그 다음에 8년이 지나서 2022년에 2차 침공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자주국방도 안 해, 개혁도 안 해, 개판으로 사회는 썩어 있는데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나토 가입하자 그러고 유럽 가입하자 그러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저거 미친놈들이 싸고 팬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얻어맞을 짓을 하는데 얻어맞을 때 저항할 수 있는 내부 체질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얻어맞을 짓을 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얻어맞으면서 정신 차려서 지금 개혁하고 있으니까 그 피값을 치르는 거지. 국민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예. 인간은 굉장히 슬기로워가지고 최적의 코스를 직선으로 가는 그런 종류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수를 하고 우회해가지고 피값을 치르고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가요. 인생도 그러잖아요. 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1994년 비핵화를 한 거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세 나라가 다 그랬고요. 그중에서 벨라루스랑 카자흐스탄은 안 맞았죠. 개혁도 안 하고 내부도 안 가다듬었지만 러시아 비웃장 상하는 짓을 안 했으니까 안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주국방과 개혁은 없이 널널하게 개판으로 살면서 2014년부터 국민이 확 들고 일어나서 유럽으로 확 쏠리니까 침공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유럽으로 가려면 애초에 EU를 가입하고 이러려면 핵 가진 상태에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제대로 일 벌어진 거예요. 30년에 걸쳐서 헤매다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이 없으면 침공당한다면 만약에 폴란드는 핵무장 하는 대신에 왜 한국 무기 잔뜩 사나? 그러면 폴란드한테 말해줘야지. 당신들 이거 사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괜히 바가지 쓰는 거예요. 사지 마세요. 아니 왜 한국 무기 왜 파냐고 폴란드한테. 왜 바가지 씌우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한국이 국제 사기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도 아무 소용없는데? 핀란드는 핵 가지고 핵 안 갖추는데 왜 한국 무기 왜 사요? 노르웨이는 한국 무기 왜 사요? 에스토니아는 왜 사요? 루마니아는 왜 사요? 그런 거 다 살 필요 없지. 핵 무기 만들어야지. 이 논리라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한 31년 동안 계속 내부를 개혁하고 올리가르히 이런 거 몰아내고 친더 정치 세력 다 몰아내고 그러면서 자주국방했더라면 안 맞았어요. 근데 그 길 가기가 쉬운 게 아니야. 그러한 정치적 개혁을 이뤄내는 우나미 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걸 이은 또 신군부들은 욕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못 나와가지고 30년을 헤매다가 지금 헤매면서 내부는 썩어 있으면서 머리는 유럽을 보니까 그냥 두들겨 맞은 건데 그래도 머리라도 유럽을 봤기 때문에 이 두들겨 맞는 걸 통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대중 독침, 대북 압도, 대미 화이부동. 예, 화이부동이죠. 우리가 MD와 링크 K, 그러니까 군 통신 체제, 그 다음에 MD 이런 걸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연동해서 돌아가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너희 그런 MD 개발해, 그거 그 미사일 더 잘 맞추게 우리 미국 우주군에서 걷어들인 감시정찰 정보 너희한테 실시간 연동할게. 아니, 그것뿐만 아니네. 저기 일본 애들도 감시정찰 정보 굉장히 좋은 거 갖고 있네. 우리가 일본한테 말해서 너희 지소미아 그 정상화 시켜가지고 실시간 연동시켜줄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MD가 나올 겁니다. 세계 최강의 MD 체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다 저렇게 그 좋은 MD 체제를 만들 수 있게 밑밥을 깔아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제가 3월 16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북한 위협이라고 쓰고 중국 위협이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 체제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 뭐 중국의 그런 요새 그 망발, 그 다음에 안보리에서 저 브레이크 잡고 사보타지 하는 거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북한 위협이라고 쓰고 중국 위협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세뇌 탈출에서 이미 3월 16일 날 말씀드린 건데 자체 핵무장은 자살골이고 전술핵 배치는 무식한 짓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가 핵심입니다. 한국은 막강 MD와 무시무시한 비핵 타격 능력을 갖추고 일본은 공군 해군을 강화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고 미국은 여차하면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한미 연합 기획 실행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세뇌 탈출에서 했던 거를 좀 수정을 했어요. 요 페이지는. 예,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가서 핵무기 사용을 위한 이제 그 협의그룹 NCG를 만들었고 그 밑에 상설기구로서 EDSCG 그러니까 확장 억지 전략 협의 그룹을 또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핵무기 사용에 관한 공동 기획 실행 훈련일 때 이때 핵 공격 작전은 미군이 펼치고 한국군은 비핵 전력으로 이를 지원하고 그래서 북한 전체를 자유화시키고 이걸 계속 훈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 전략 자산을 수시 전개하고 특히 서해상공에서 B-52와 B-1B가 전개되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하는 그 헤드쿼터인 미국 전략사령부와 한국의 킬체인 MD 대량 응징 보복 선제 타격을 하는 한국 전략사령부가 도상 합동훈련하고 이제 그 체제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예, 살벌합니다. 자, 이쯤 가니까 참 이 우리나라 이 언론이 말이에요. 눈치가 빠른 건지 김칫국인지 아니면 냄비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미일 삼각 동맹합니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바이든이 뭐라고 하나 원어를 들어봤어요. 파트너십이에요. 한미일 얼라이언스 동맹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를 벌써 동맹이라 그럽니다. SBS 보세요. 얼마나 발빠르게 벌써 저 천리밖에 가 있어. 소수의 핵심 참모만 동석한 소인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담대한 외교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동맹 강화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예, 동맹이라 그러죠. 벌써 동맹이야. 자기들 마음대로. 천리밖에 가 있다니까. 참나. 그래서 동맹은 좀 너무 성급하죠. 예, 파트너십이 맞고요. 특히 삼각 안보 체제. 일본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예, 조금 더 의지가 굳세지고, 예, 또 한국이랑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더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동맹을 하죠. 동맹이 뭐 아무나 하나? 한국이 그렇게 몸값이 싸지 않아요. SBS 잘 들으세요. 한국이 아무나랑 동맹하는 나라 아닙니다. 예. 한국이 유일하게 군사동맹 맺고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잖아. 예. 자, 늙음하게 뭐 가수로 이제 데뷔를 하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댓글을 하나 적었어요. 이게 그 다른 외국 채널에서 제가 따온 건데 여기 보면 알 아라비아라는 채널이죠. 예, 알 아라비아라는 채널인데 댓글을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요번 그 윤 대통령의 방미는 처음이 그 37,000명 숨진 미군을 기리기 위한 그 기념공원, 추념공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렇게 릴렉싱한 참 그 허리띠를 풀어놓는 이런 화기애애한 파티까지 왔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니냐. 이게 가치 기반 동맹이다. 네.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수로 이렇게 전업하면 노래 잘하기가 뭐 못하죠. 예, 윤 대통령 노래 별로네. 그래서 바이든이 쟤 왜 저러냐, 저 표정 보세요. 바이든 표정. 이 사람 왜 이래? 바이든이 난 저 멍한 저 노인네 표정 할 때가 전 바이든이 제일 사랑스러워. 보통 때 싫은데. Bad news on the doorstep. I couldn't have one more step. I can't remember if I tried when I read about his willow bride. Something touched me deep inside the day. 도리도리는 왜 저렇게 도리도리를 해? 참나.
왜 무대만 해가? 구수. 예? 사법고시 구수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통기타 치고 노래만 부르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바이든 말을 제가 번역을 별로 안 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사인한 통기타를 이제 주죠. 예. 예. 바이든이 이제 뭐라고 또 너스를 떠는데 제가 제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 여러분 지금 공연장에 와 계십니다. 뭐 이런 정도 뜻이에요. 엔터테인먼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 한미 동맹 이제 완전히 격이 좀 달라져 가고 있죠. 정말로 글로벌 동맹입니다. 예. 이런 거를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행운이고요. 지금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도 위기고 세계 체제도 위기고 북중로 동맹이 형성돼 가는 것도 위기고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서 살벌한 무기가 만들어져 가는 것도 위기고 그런데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자유와 세계가 큰 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미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 77년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제 자유통일, 북한이 자유화되면 그 다음에 한국이 오히려 친중이 될 수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통일된 한국이 아마 미국이 이걸 굉장히 무서워했을 텐데, 두려워했을 텐데 이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리스크고 베네핏은 뭐냐? 북한이 자유화되면 중국의 사회 심리, 정치 심리, 중국인들한테 대한 엄청난 정신적 폭탄이죠. 정신적 융단 폭격이에요. 중국 체제가 흔들흔들 한다고요. 그게 또 찬스죠. 또 북한 자유화된 그런 남북의 그런 공동체가 남북 공동체가 반드시 또 친중으로 가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오히려 미국과 더 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사실은 이제 저 정도까지 막 핵전력이 와서 도와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77년 한반도 분단 유지, 분단된 현상 유지 정책을 버렸다. 이번에 그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대로 윤 대통령 드디어 한미동맹의 8번째 관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예,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